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출항한 곡물 수출선 라조니오. 러시아 침공 이후 무려 5달 만이라 기대감도 남달랐습니다. І зараз нещодавно завдяки ООН і партнерстві з Туреччиною пішов перший корабель, але перший це поки що нічого. 우크라이나 항만에 묶여있는 곡물은 최대 2,500만 톤. 라조니오 이후 오데사와 유주니 등 3개 항에서 곡물 수출선이 잇따라 출항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루 3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ступні кораблі вже готові до відправки. Вони будуть вирушати з портів, які беруть участь в зерновій ініціативі.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열리면서 3분기 곡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식량 위기는 여전합니다.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중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올해 수확량이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수출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운송 선박의 안전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흑해에 설치된 기뢰를 피해 항로를 정했다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Make sur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rews.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ines and the minefields as well. So lots of uncertainty and unknowns at the moment. 지구촌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도 변수입니다. 많은 나라가 폭염에 시달리며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와 콩, 밀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كذلك ارتفاع درجات الحرارة تساعد على انتشار هذه الحرائق. تقريبا تونس كغيرها من الدول في البحر الأبيض المتوسط تشهد في موجات حرارة مرتفعة جدا. 우크라이나에 묶여있던 곡물 수출이 재개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세계 식량 위기를 부추기는 불확실성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산을 깎아지은 아파트를 향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 끝에 발생한 산사태에 수십 년 된 큰 나무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도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10분 간격으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다음에 나무가 떨어지고. 지난해 이틀에 걸쳐 350mm가 넘는 비가 온 끝에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오래전 마을 위에서 전원주택지 공사를 할 때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황토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집으로. 작년에요? 또 돌이 굴러서 내려와서. 밤사이 많이 발생하는 집중 후 산사태도 이른 새벽에 발생하곤 합니다. 산사태는 미리 막긴 힘들지만 산을 잘 관찰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실험은 보여줍니다. 경사도 35도의 지형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물길이 땅을 깊게 만들어 비탈이 갈라지더니 흙이 흘러내리고 부분적인 붕괴 현상이 발생한 뒤 10시간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사지가 갈라지고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표토층에서 새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성함이 이제 이탈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밀리는 현상이 관찰된다거나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흔들리면은 우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도 긴장해야 합니다. 땅 속에 물의 함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땅 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기상 상황과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를 상시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해야 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승합차 배기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 느린 속도로 겨우 빠져나갑니다.
도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찬 빗물 사이로 겨우 지나가는 SUV, 전조등에 물이 닿을 듯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의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합니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를 때는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주행 중 도로 침수를 만났을 경우 침수 부위가 자동차의 범퍼 혹은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 물이 잠겼을 경우에는 가급적 건너가지 마시고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비가 쏟아지면 사고도 잦아집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날엔 밤보다 낮에 사고가 많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명으로 맑은 날보다 1.4배나 높습니다. 빗길에서 서행,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물막이 생겨가지고 형성이 되어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빗길 주행 시에 차량 간 제한 속도를 20에서 50% 정도 낮춰서 주행을 해주시고요. 차량 간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여 또 빗길에 나서기 전에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년 전 소행성으로 날아가 그 토양을 채집해 귀환한 일본의 하야부사 우주선. 10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 성공한 이 프로젝트로 일본의 우주 기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우주 탐사에 나서고 있는 지금,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야부사와 같은 독창적인 우주 프로젝트와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누리가 처음 시도하는 행성 간 인터넷 통신을 그 첫사례로 지목합니다. 다누리는 달에서 지구로 파일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실험을 세계 최초로 진행합니다. We hope to go back to the moon and not just visit and take some rocks like we did last time. We want to stay there for a very long time. So we want to establish a communications network around the moon. 달 탐사의 목표는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달의 토양인 월면토로 우주기지용 벽돌을 만드는 기술도 현재 우리가 앞섭니다. 월면토 벽돌은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 갔을 때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더 튼튼한 강도를 발현을 하고 나사 내에서도 그 강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사람 몸통 크기의 로봇이 엄청난 괴력으로 암석을 파괴합니다. 지하에서 빠른 속도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본체 크기보다 2.7배 정도 큰 굴을 뚫을 수 있습니다. 두더지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허리를 이렇게 비틀면서 땅 안에서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달과 똑같은 환경을 지닌 진공 챔버에서는 드릴로 꽁꽁 얼어붙은 달의 지반을 뚫어 얼음이나 자원을 캐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의 표면에 있는 흙만 갖고 오고 흙에 있는 흙만 채취하는 기술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향후 달 지반에 1m 정도를 시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고요. 우주 강국들이 앞으로 10년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달 탐사 프로젝트만 106개. 이륙. 이른바 문러시에 합류한 K-달 탐사 기술이 거둬낼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3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을 통한 군 현대화 방침 천명 이후 두 나라의 방산 협력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Natomiast będziemy potrzebować bardzo wiele rodzajów uzbrojenia, systemów uzbrojenia, także również takie, które produkuje przemysł koreański, bo interesuje się. I myślę, że na pewno będziemy z tego korzystać.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폴란드는 군비 강화에 나섰고 우리나라의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여 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KF-21 보람의 공동개발 미납금으로 속을 썩이던 인도네시아는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국이 군비 경쟁에 나서자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KF-21 보람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177%로 1위를 기록하며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그룹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내세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며 세계 회사에 분산됐던 방산 계열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습니다. 이번 방산 계열사 통합을 통해서 육해공군 또 우주까지 그룹 내 방산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로템도 폴란드에 K2 전차를 25조 원 이상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조직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F-16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자 그 대안으로 FA-50이 떠오르면서 카이는 내년에 12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등 해외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중식당입니다. 식사를 마친 두 남성이 계산대 근처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계산을 시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른 남성에 이끌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가게 밖으로 나간 뒤에도 초조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갈 길을 가는 두 사람. 이들은 바쁜 점심시간을 틈타 먹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탕수육하고 짜장면 2개 드셨어요. 총 35,000원이신데 20분 후에 퇴장하시면서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죠. 가게 주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음식값을 떠나 뻔뻔한 두 사람의 모습에 성실하게 살았던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새벽에 나와서 장사 영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엄청 큰 돈이고요,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무전 취식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서울에서 경기, 전라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푼돈이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전 취식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전 취식이 고의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 범죄 근절을 위해선 벌금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습성이 벌이는 것은 정확한 법 적용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범죄 처벌의 전체적인 범칙금의 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겠죠. 또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거나 CCTV가 작동 중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온 동네가 빨갛습니다. 잘 익은 여름 토마토가 주인공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축제장. 말캉말캉 토마토는 금세 주스로 뭉개지고 티셔츠가 엉망이 돼도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토마토 축제는 겨울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의 여름 축제입니다. 영세한 토마토 농가를 돕고 알리기 위해 20년 전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이 걱정하는 건 먹는 음식 가지고 왜 저럴까 하는 곱지 않은 시선. 사흘째 축제에 쓰이는 토마토가 45톤인데 상처 있거나 상품성 없는 이른바 파지 토마토를 골라 군청이 사들인 뒤 사용합니다. 어렵사리 축제를 열었지만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 걱정도 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방역 수칙을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산 방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특히 올해 축제부터는 지역 내 군부대가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을 대표하는 게 과연 뭘까요? 겨울 산천어도 있고 이 여름 토마토도 있지만 사실상 지역 경제의 핵심은 최전방 군부대입니다. 주민보다 군 장병이 더 많은 도시, 그래서 축제가 열리는 장소 역시 군부대가 밀집한 사내면 사창리 지역입니다. 육군 27사단과 15사단 주도로 축제 내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펼쳐진 민간군 합동 이색축제. 잘 익은 토마토와 함께 미소를 띤 얼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은하수가 드리운 밤하늘에 별똥별이 긴 꼬리를 빛내며 떨어집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입니다. 1월에 사분의 자리,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는 주말인 13일 새벽으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한여름밤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의 극대 예상 시각은 오전 10시로 낮 시간이어서 이날 새벽이 가장 관측하기 좋습니다. 빛고개가 적은 야외에서 전체 하늘을 조망하면 됩니다. 특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견우와 직녀별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밤하늘 머리 위에 은하수를 먼저 찾은 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가장 빛나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북쪽이 직녀별, 남쪽이 견우별입니다. 다음 별똥별 쇼는 3대 유성우 중 마지막 12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로 오는 12월 14일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사흘 만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AFP 통신과 현지 언론들은 양측이 진통 끝에 이집트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직전까지도 서로 공격을 멈추지 않아 인명 피해는 크게 늘었습니다. 어린이까지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الأطفال في النساء شيء مخيف جدا حتى في لما انتشلوا يعني الشهداء بصراحة كانت مناظر مرعبة جدا. 양측의 무력 충돌은 지난 5일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가자 지구를 공격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고위급 인사 알사아디를 체포했고 이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자 선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관련 시설 1,600곳을 타격했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1,000발에 가까운 로켓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군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에 요격돼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는 부상자 몇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가자지구 도심은 이번 충돌로 더 황폐해졌습니다. مش قادرين الكباشات يخشوا طلبوا مني انا ايش يعني يوفوا على بيتي يهدموه عشان ايش يقدروا يعدوا ينقصوا الشباب من جوا اللي يقدروا ينقصوهم يطلعوهم. 양측이 어렵게 휴전에 합의했지만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고위급 인사 알사아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은 휴전 조건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켄터키주. 초강대국 미국이지만 수십 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We have a total of 219 people temporarily housed in our state parks, another 221 in shelters, for a total of 440 displaced individuals.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을 피해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지역을 덮친 산불에 주민들은 순식간에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I looked out, I saw smoke. I thought, I better get out of here. Then, like a few minutes later, the fire department said, you better get out of here. And so I did, and I left everything. 유럽 곳곳에서도 폭염과 산불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8월 들어서도 40도의 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ces dernières années et vont le devenir au cours des années futures. Et tout ça lié au changement climatique. 문제는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인간의 능력보다 기후변화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의 삶의 편의를 위해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 대응은 더딘 상황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주 초 파리 생강에서 발견된 흰고래 벨루가입니다. 사람에게도 친숙함을 표현하는 벨루가는 유려하고 멋진 몸매를 지녀 큰 인기를 끄는 고래입니다. 그런데 생강에 나타난 이 벨루가는 깡마른 몸을 갖고 있고 움직임도 그다지 활발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차가운 북극해에서 서식하는 벨루가가 무려 3,000km를 거슬러 생강까지 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e voir des animaux comme ça dans la Seine, avec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et tout, on se demande le pourquoi et qu'il arrive à remonter si haut quand même. 최근에는 구조 당국이 건네주는 청어나 송어 등의 먹이를 전혀 먹지 않아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민물에서 일주일여를 지낸 벨루가는 이제 스스로 헤엄쳐 바다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트로 벨루가를 옮겨 실어 바다로 나른다고 해도 생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벨루가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한때 안락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지금은 선택지에서 제외됐다고 구조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벨루가에게 비타민 등 영양제를 투여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만큼 기력을 되찾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